여러분 로또 사본 적 있으십니까? 당첨됐나요? 꽝이지요. 저도 로또 몇 번 산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약속한 듯이 살 때마다 꽝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하늘도 무심하셔라. 그래가지고 할머니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로또 살 것 같아서 샀더니만 저희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자,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상상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소망한 것들이 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현실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있죠. 그게 바로 뭔가 긍정적인 사람은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긍정적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힘이 배가가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과 긍정적 상상을 하는 건 달라요. 삶에 대해서 밝다 하는 것과 밝음을 만들어가고 밝음을 더 크게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머리 구조를 형성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자, 30도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긍정적 상상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옵니다. 오빠 생각. 뜸북뜸 북뜸 북새 노은에서 울고 뜸북새 기억나시죠? 자, 저희 노래 참 좋아요. 아름답고 슬프고.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전쟁기념관에 동판에 오빠 생각 가사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왜 거기 있을까 했더니 이게 1951년에 만들어진 노래고 아마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생각하며 이 가사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상상을 하니까 막 너무 막 저릿저릿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돌아올 오빠를 생각하며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러기가 가고 귀뚜라미가 울었는데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게 꼭 전쟁통 이야기 같이 안 들리긴 하는데 1951년에 이게 지어졌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아련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 아이는 상상합니다. 오빠가 비단구두 사가지고 올 거야.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빠가 보고 싶은 걸까요? 비단구두가 신고 싶은 걸까요? 아이의 심정이었다면 오빠도 보고 싶지만 비단구두가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죠. 오빠가 오는 상상, 그리고 오빠가 선물을 여는 상상, 그리고 선물을 열었을 때 비단구두가 있는 상상, 그 비단구두를 내가 신는 상상, 그걸 신고 뛰어보는 상상, 그리고 옆집에 있는 순이한테 자랑하는 상상까지 연이어서 가보겠죠. 생각, 오빠 생각이라는 제목이지만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요? 오빠 상상이라고. 오빠 상상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느낌이 다르게 들리긴 합니다만 자, 이제 오빠 상상을 넘어서 이제 로또 상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로또에 맞을 확률이 낮다면서요.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은 0.00002 뒤에 소수점 뒤로 0이 4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0.000000276이에요. 소수점 뒤로 0이 6개가 붙고 그 뒤로 276이 붙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 번개를 우리가 몇 번 맞아도 로또 될 확률보다 높다. 번개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6개의 번호가 있고 그 6개의 번호, 5개의 번호, 또 4개, 3개까지 하면 이렇게 뭘 주나 봐요. 어쩜 이렇게 한 번은 안 되니? 아유,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확률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를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로또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 로또를 가지고 우리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또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맨날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로또 맞으면 뭐 할까? 로또 맞으면 뭐 할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 상상만으로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 시작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긍정적인 착각 속에 잠시 들어가고 긍정적인 상상 속에 잠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으로 도파민이 빵 분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임영웅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웅이가 우리 집에 찾아올 가능성 몇 프로일까요?
빵 프로입니다. 다음 생에도 안 와요. 그죠? 심지어 제가 이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빛납디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성을 좋아하는데도 빛납디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 굉장히 낮죠. 그런데 참 재밌죠? 실제와 상상은 늘 달라요. 그런데 이 실제와 상상 사이에는 그 상상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 있는 과정이 들어가고 그 상상한 다음에야 말 그대로 청사진을 가진 다음에야 현실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자,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리학 실험 이런 게 있습니다. 피아노를 중심으로 실제 피아노로 훈련하게끔 한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 피아노 연주를 그냥 상상만 하게 한 상상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이 사람들에게 뇌에 측정을 했더니 실제 피아노를 연습한 그룹이나 상상한 그룹이나 봤더니 왼쪽의 뇌가 움직일 때 이 뇌에 대한 반응이 유사하게 뇌가 반응하고 뇌가 움직이더라는 거죠. 재밌죠? 어떻게 이렇게 뇌신경회로에 내가 실제 피아노의 건반을 손을 대지도 않았고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상상만 했는데도 그게 돌아가냔 말이에요. 이게 깜짝 놀랐죠. 재밌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뇌의 지도가 변했는데 이 뇌의 지도가 변했다는 건 뭐냐면 시냅스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 이걸 우리가 뉴런이라고 불러요. 이 뉴런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개 뼈다구 끝에처럼 생겼는데 이 뼈다구하고 뼈다구 이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고 여기가 전기 자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뭐 상상도 다 하게 하는데 이걸 시냅스라고 불러요. 이 전기 자극이 일어나는 시냅스의 효율이 동일하게 증가했거나 시냅스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 의미예요. 뇌의 지도가 바뀌었다는 건 그 얘기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 우리를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영화 중에 한 여성이 체스를 두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목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퀸스 뭐였던 것 같은데 여하간에 그 영화에 보시면 이 아이가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상상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자꾸 이게 그려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바둑을 두면 다 둔 다음에 승패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둬보는 거, 이걸 복기라고 부르잖아요. 복기는 다 뭐냐? 상상에 의한 것들을 다시 현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사이에 포함된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발전하는구나.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진화하는구나.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상승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조앤 롤랑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앤 롤랑이라고도 하는데 해리포터의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고 그 영화로 만들어져서 저는 책을 읽지는 않았고요. 저는 영화를 열심히 봤고 진짜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그 상상력이 멋있어서. 자, 그런데 이 조앤 롤랑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는가? 전 세계 독자들을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상상하게 했다는 것,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이 저자의 놀라운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상상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상상은 뭐보다 중요하다? 지식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나타난 쓰여진 경험치 혹은 표현된 경험치인 이 지식의 영역보다 더 큰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상상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상상은 뭐의 원료이다? 공감력의 원료이다. 공감 잘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잘해요. 왜냐?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건 뭐냐? 상상하는 겁니다. 그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의 환경까지 생각해 보는 것. 이거 다 뭐예요? 상상이에요. 내가 그의 신발을 신어보는 경험? 이거 다 상상입니다. 직접 신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죠? 공감력의 원료구나. 세 번째, 상상해야 뭘 한다? 그림이 커진다. 판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상상이라는 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 마지막, 상상해야 성품도 커진대요. 내가 상상해야 그 관계도 더 넓게 조망하고 다차원적으로 조망하기 때문에 사람이 관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원에서 앵글을 바꿀 수 있고 그 앵글은 우리에게 와서
또 다른 마음의 렌즈가 되어서 관대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계의 촉매가 되거든요. 성품도 커지는구나. 아, 상상이 중요하구나. 왜? 지식보다 중요하구나. 공감력의 원료구나. 그림이 커지는구나. 성품도 커지는구나. 아, 상상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해야 될 것인가? 성공 상상을 해보자. 행복 상상을 해보자. 이게 30대의 저력이에요. 이게 30대의 신나는 상상이라고요. 그 상상의 방향은 어떨까요? 건설적인 상상이어야 되겠다. 또 창의적인 상상이어야 되겠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죠? 그럼 상상력이 없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여러분, 괴테 아시죠? 아인슈타인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들과 세계의 역사를 바꾼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나의 현상에서 많이 시작한다고 보시죠? 아니요.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나이 들수록 상상력은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을 젊음의 옷을 입혀서 한 번쯤 상상해보자. 내가 마치 젊어서 되돌아간다면 내가 30대라면 지금부터 난 뭘 할까? 왠지 아십니까? 이제 죽지 않는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100+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 관련해서 어린이 헌장도 만들고 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몇 살까지가 어린일까요? 그랬더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3분의 1까지는 어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 그때 당시에 어린이 몇 살이냐면 그때 평균 연령이 4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15, 16까지는 어린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30까지는 어린이에요. 우리가 30대처럼 생각한다는 건 뭐냐? 어린이의 상상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어리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무식한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왜? 젊으니까 excuse, 변명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야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상상해야 신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미래를 상상하는 방법. 지금부터 1, 2, 3, 4, 5 다섯 가지 영역을 한번 볼게요. 첫째, 앉아서 시작해야 돼. 왜? 다리 아프니까. 또 오래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어야 상상이 되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성공한 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머릿속으로 확 그려보고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그냥 그림을 직접 그리셔도 되는데 머릿속 상상이 훨씬 좋아요. 아주 신나게. 돈도 막 세보세요. 이 얼산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숨을 깊게 쉬고 차분히 마음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상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멋진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성공자의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뭘 하는가? 긍정의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성공의 상상의 핵심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됐을 때 가장 편안한 장면은 뭔가? 가장 행복한 장면? 가장 안락한 장면은 뭔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활기찬 장면은 뭔가? 제일 신나는 자리는 뭔가? 긍정의 모터를 끊임없이 한 가지 장면에서 여러 가지 장면으로 확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길 뭐 하는가? 하루에 5분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상상했던 것들을 공책에 적으시면 좋아. 이걸 뭐라 그러는가? 30 상상 노트예요. 뭐라고요? 30 상상 노트. 그 상상을 적어보는 겁니다. 깜짝 놀랄 변화가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공통적인 사항이 나올 거고 그중에 한두 가지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여러 연구에서도 나온 바죠. 자, 지금부터 상상의 구도를 가지고 상상의 시간을 들여서 상상의 미래를 구축하고 상상의 모터를 돌려서 이제 그 상상의 세계 속에 빠져보죠. 공상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긍정적 착각으로 우리를 일깨워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30대의 생각이니까요.